네, 2부입니다. 이번에 1부에 이어 2부에서도 참 우리가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오영훈 지사님, 민선 8기 오영훈 지사님 그 비서관에서 네. 또 논란이 터졌거든요. 네. 참 이 내용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도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근데 이 내용 오늘 저 도당에서도 국민의힘 도당에서도 이거 논평을 발표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그 오영훈 지사의 처조카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 현재 이제 비서실에서 6급 상당으로 이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수차례 이렇게 문제가 됐었죠. 이 채용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오영훈 국회의원 시절 그리고 지금 도지사 재임 시절에서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졌던 인물이고 22년도 국회 국정감사 당시에 제주도 국정감사 당시에도 국회의원이 이 사적 채용 이 친구의 사적 채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영훈 지사의 답변은 뭐 민법상 처족할 경우에는 친인척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해서 이렇게 피해갔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 논란이 많았던 인물인데 최근에 그 청년센터장 뭐 채용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예. 근데 그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단체 카카오톡 방이 개설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예. 저는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그 단톡방에 대해서 이제 익명 대화방으로 해서 개설이 되었고 거기에 이제 수십 명의 인원들이 참여해서 뭐 이런저런 논의들 청년센터장 채용과 관련된 이런저런 논의들을 이어갔다라고 이제 제보가 들어왔고 거기에서 이 오영훈 도지사 비서실에 근무하는 이 사적 채용 논란의 인물이 그 단체 대화방에서 대화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그 논란이 되는 대중은 개돼지다 조금만 참자.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은 쉽게 얘기해서 이 청년센터장 논란은 곧 지나가니까 대중은 개돼지다. 조금만 참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당 내용이 캡처된 사진이 지역사회에서 특히 정치권에서 이게 유포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여러 이제 언론사 기자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한 일주일 전부터는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때쯤 해서 이런 내용의 제보를 받았고 이 사진 파일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팩트 체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본인의 해명이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위치가 그냥 보통 위치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급수가 낮더라도 공무원이지만 그 지사의 최측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지사를 보필해 왔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런 내용이 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명을 하지 않을까? 그냥 또 이걸 넘어가려고 할까? 그러면 오히려 더 논란이 커질 텐데 라는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예. 근데 아무런 뭐 해명도 없고 그리고 뭐 언론사 기자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전원들에 의하면 본인은 이 논란의 사진이 지역 정가에서 유통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예, 자기는 이제 명의가 도용당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진이 조작이라는 겁니다. 그 당사자의 얘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고 누구는 자기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 자신을 어쨌든 자기한테 피해를 주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한 것이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도록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당사자의 해명이었던 거는 확실한데,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라면 이게 뭐 소수의 몇 명만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언젠가는 이게 불거지고 수면 위로 떠오를 내용이라면 해명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만 하면 곧 진위 여부가 밝혀질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저희가 이제 답답해서 왜 이런 정치적인 부담을 오영훈 지사한테 전가시키려고 하냐. 클리어하게 넘어가야죠. 그리고 본인이 근무하는 도청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이런 역대급 망언을 했다라는 게 알려지면 제주도청의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담감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당사자가 나서야 된다. 그런 차원인 겁니다. 네. 저희도 이거 논란 뭐 제보를 받고 저희도 취재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그 당사자의 입장을 듣고 싶어갖고 그 도청 그 비서실에 네. 전화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도청 비서실 같은 경우는 워낙 도지사님의 일자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 상황에서 그 정무비서관이든 어느 비서관이든 자리가 비면 다른 분이 받거든요. 제가 여러 번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아예. 그런데 저희가 개인정보법 때문에 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 수 있어서 전화를 안 하고 어쨌든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 갖고 일반 전화를 걸었습니다만은 전화 안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대학에서 활동할 때 네. 지인들, 주변 인분들 그 보니까 좀 이제 도의회에 계시는 분도 있고 네. 의원으로, 그다음에 중앙에서 활동하시는 정치 뭐 보좌관이나 비서관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있어 물어봤는데, 대학 다닐 때는 이런 식으로 이런 스타일이 아니다. 뭐 절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그런 애가 아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제가 누군지가 밝히지 못하지만 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일명 어깨뽕이라는 거죠.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갔다. 그러면서 많이 변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엇갈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쨌든 당사자의 얘기를 듣고 싶은데 당사자가 분명히 전화번호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안 오는 거 보면 뭔가 생각이 있겠죠. 네. 뭐 그 외부 직원의 또 뭐 전원이긴 한데 도청 이 논란의 당사자가 지난주부터는 비서실에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래요? 예,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저희가 뭐 비서실에 전화해서 확인해 볼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심경이 또 복잡하고 예, 여러 가지 뭐 그 논란을 의식해서 뭐 휴가를 갔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당사자한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비를 피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본인의 억울해서 네. 그 자리를 잠시 피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네, 그런 상황이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해드렸지만은 수사기관에 네. 의뢰하는 거 있죠. 네네. 그래서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또 그분을 옹호해 주는 분들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그 주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당사자인 본인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서, 이게 어찌됐든지 요즘에 이 사이버상의 어떤 보안 문제, 그리고 그 신원 도용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면. 그렇죠. 예. 자기 자신이 아니라면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 저희는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오늘 낸 논평은 이 당사자가 잘못했다, 이게 사실이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런 논란이 있으니 당사자가 해결해야 된다. 나서라. 예. 그리고 사실이면 죄송하다는 사과의
뭐 유감을 그렇죠. 표명하든지 그렇게 하든지 네. 아니면 이게 사실이 아니고 억울하다면 네. 수사기관에 의뢰하라 단적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죠.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뭐 억울하면 국민의힘 제주도당 논평을 뭐 반박. 네. 허위사실 유포로 또 네. 수사 의뢰를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뭐 저희는 이 부담이 오영훈 지사한테 오영훈 지사 지금 요즘 최근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최측근인 그 정무비서관이 이제 또 그런 사안에 휘말리고 또 본인의 친인척인 또 최측근 모 비서가 또 이런 사안에 휘말리고 이 정치적인 부담이 지금 오영훈 지사한테 다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측근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서서 자발적으로 의혹을 해소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그 오영훈 지사님 스타일상 정면 대응을 잘하거든요. 네. 왜 이거에 대해서는 정면 대응 안 할까요? 그러니까 뭐 항상 이거는 뭐 저의 사견입니다만은 그 인사 문제 관련해서 또 그 난감한 문제에서는 본인이 정면 돌파를 안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느껴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본인의 어떤 그 결정에 대해서 뭐 이게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지 뭐 본인의 그 사람은 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 하는데 왜 주변에서 나한테 뭐 가타부타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그간에 그런 많은 인사 자범들이 있었지만은 그냥 무응답으로 가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영훈 지사님 스타일상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은 오영훈 지사님 버럭 사건 네. 보면은 오영훈 지사님 자신에 대해 자신이 발언이나 자신의 내용에 반박하는 거 좀 상당히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곧바로 화를 내시고 네. 뭐 저는 그 오영훈이라는 정치인이 원래 그런 분인 줄은 이제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국회의원 시절에 뭐 오영훈 의원이 뭐 했던 뭐 어떤 그런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뭐 유심히 볼 기회도 없었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은 없었는데 이렇게 도지사가 되고 나서 유심히 이렇게 그 정치 행보를 보면은 그 유심히 오영훈 지사의 정치 행보를 보면 성정이 다혈질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심기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때 급발진하는 뭐 이런 장면들이 좀 여러 번 보였지 않습니까? 예, 의회에서 예. 그래서 뭐 특히 아무래도 국민의힘 의원들 네. 김학우 의원님, 강상수 의원님 네. 아무래도 이게 도정이 네.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들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인간적으로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게 의도된 연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을 상대를 어떻게 권위로 제압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예. 또 우리 도민들이 또 오영훈 지사를 뽑아준 이유는 그런 많은 스트레스, 부담 이런 걸 감당하라고 또 그 자리에 선출을 그렇죠. 해준 거니까요. 저희들 발전을 위해서. 예. 지사께서는 뭐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이니까 그걸 감당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1부와 2부는 이렇게 오영훈 의도치 않게 오영훈 지사를 뭐 다뤄야 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게 논란이 이렇게 불거진 거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